1월 29일 KMA 뉴스브리핑입니다. 오늘도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 관련 소식 집중적으로 전해드리겠습니다. 최근 문재인 대통령이 우한 폐렴이 의심되는 환자를 진료한 의료기관을 비판하는 발언을 했는데요. 이에 대해서 의협은 유감을 표했습니다. 28일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당시 환자는 신고 기준에 해당하지 않았고 의심 환자를 걸러내는 프로그램을 사용하는 것도 의무사항은 아니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모든 책임을 의료기관에게 돌리는 분위기가 되고 있다며 이는 최전선에서 사투를 벌이고 있는 의료인들의 사기를 떨어뜨리는 일이라고 우려했습니다. 특히 정부는 의료기관을 문책하기보다 질병관리본부 콜센터 1339에 우선 신고하라는 대국민 홍보에 더욱 힘써달라고 주문했습니다. 한편 의협은 24시간 비상시스템 가동에 들어갔습니다. 최대집 회장은 자신의 집무실에 종합상황실을 설치하고 전국 의료기관의 현황을 파악하는 등 실시간으로 대응하고 있습니다. 보건복지부와 의협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사태 해결을 위해서 힘을 모으기로 했습니다. 29일 박능우 보건복지부 장관과 최대집 의협 회장은 간담회를 갖고 적극적인 상호 협력을 다짐했습니다. 한편 중국 우한에서 우리나라에 입국한 3,032명에 대해서는 전수조사가 실시됩니다. 보건복지부와 질병관리본부는 28일 이 같은 계획을 발표했는데요. 입국자 중에 발열과 호흡기 증상이 확인된 사람은 국가지정 병상으로 이송돼 격리검사를 받게 됩니다.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을 알려드리면 신종 코로나 바이러스 검사와 치료에 드는 비용은 환자가 한 푼도 내지 않습니다. 모든 비용은 국가와 지자체가 전액 부담하니까요. 혹시라도 경제적인 이유 때문에 신고를 꺼리는 일이 없도록 하셔야겠습니다. 우한 폐렴과 관련한 가짜뉴스가 확산하고 있습니다. 중국인을 혐오하는 발언뿐만 아니라 바이러스 확산 음모론까지 나오고 있는데요. 근거 없는 불안과 공포를 키우고 있어서 주의가 필요합니다. 한 유튜브 영상은 어떤 연구소에서 바이러스가 유출됐다고 주장하고 있는데요. 아무런 근거도 없을 뿐더러 영상 자체의 신빙성도 떨어집니다. 지하철 2호선에서는 한 중국인이 우한 폐렴으로 쓰러졌다는 사진도 올라왔습니다. 실제 해당 남성은 술에 취해서 쓰러진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박종혁 의협 대변인은 거짓 정보가 난무해서 국민을 더 혼란스럽게 하고 있다며 전문가 단체인 의협이 제공하는 정보와 지침에 따라달라고 당부했습니다. 정부가 강행하고 있는 첩약급여와 시범사업에 대해서 의료계의 반발이 거셉니다. 이번에는 신경과 의사들이 나섰습니다. 대한신경과의사회는 27일 과학적 근거가 없는 한방첩약급여화를 폐기하라고 촉구했습니다. 급여화를 하기 전에 첩약의 안정성과 유효성을 검증해야 하는데 정작 한의계 스스로도 입증하지 못하고 있다고 지적했습니다. 실제로 심평원이 한의사협회에 관련 자료를 요구했지만 한의협은 1년 가까이 기초 자료조차 제출하지 못하고 있는 상황입니다. 신경과의사회는 첩약급여화는 물론이고 과학적 기준에 부합하지 않는 한방행위는 의료 현장에서 퇴출시켜야 한다고 강조했습니다. 한의원에서 봉침을 맞고 쓰러진 환자를 응급처치한 의사가 오히려 수억 원의 손해배상 소송에 휘말린 사건 기억하시죠? 환자를 살리지 못했다면서 유족들이 의사를 고소한 사건인데요. 법조계는 당시 의사가 보여준 호의가 제일 중요하다는 입장입니다. 김천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최근 기자들과 만난 자리에서 선한 사마리안법 취지를 담은 응급의료법을 예로 들며 의사의 호의를 인정하지 않으면 앞으로 의사들이 위험한 상황에서 적극적으로 나서기 어려울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브리핑을 마칩니다. 자세한 사항은 의협신문을 참고하시길 바랍니다.